이번 주 가장 큰 반응을 얻었던 뉴스 중 하나는 베네수엘라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 체포 관련 소식이었습니다. 베네수엘라는 오랫동안 미국과 갈등 관계에 있던 국가입니다. 마두로 대통령은 부정선거, 인권 탄압, 마약 밀매 연루 의혹 등으로 미국의 제재 대상에 올라있던 인물입니다. 이번 체포 소식이 주목받은 이유는 단순히 한 나라의 대통령이 체포됐다는 점 때문이 아닙니다. 미국이 그동안 유지해왔던 외교적 압박의 선을 넘어 실제 행동으로 나섰다는 인상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오랫동안 제재, 동결, 경고라는 방식을 사용해왔습니다. 하지만 이번 조치는 경고만으로는 끝나지 않는다는 명확한 메시지로 해석됩니다. 특히 이 사건은 중남미 국가들뿐만 아니라 미국과 갈등 관계에 있는 다른 국가들에게도 직접적인 신호를 보냈습니다. 국제사회에서는 이번 조치를 두고 국제법 논란과 주권 침해 논란이 동시에 나오고 있지만 미국의 입장은 비교적 단호합니다. 질서에 도전하면 그에 따른 대가가 따른다는 점을 행동으로 보여줬다는 평가입니다. 이 시점에서 중요한 건 체포의 정당성 논쟁보다도 방식이 바뀌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이 변화는 다음 뉴스와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두 번째로 반응이 컸던 뉴스는 러시아 국적 유조선이 납포됐다는 소식입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해상 사고가 아닙니다. 러시아에 대한 경제 제재가 이제는 해상 운송, 에너지 수송로까지 직접적으로 건드리기 시작했다는 신호로 읽힙니다. 유조선은 러시아 경제의 핵심입니다. 특히 에너지 수출은 러시아의 외화 수입에서 매우 중요한 비중을 차지합니다. 그런 유조선이 납포됐다는 것은 말 그대로 러시아의 숨통을 실제 행동으로 조이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동안 서방 국가들은 제재를 선언하면서도 직접적인 물리적 충돌은 피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은 그 선이 점점 흐려지고 있다는 인상을 줍니다. 에너지 문제는 단순한 경제 문제가 아닙니다. 군사, 외교, 안보가 동시에 얽혀있는 사안입니다. 유조선 하나가 멈추면 시장 가격이 흔들리고 국가 간 긴장이 높아지며 군사적 대응 가능성까지 거론됩니다. 이 사건 역시 단독 뉴스로 보면 복잡해 보이지만 앞선 베네수엘라 사례와 함께 보면 한 가지 공통점이 보입니다. 경고 이후 실제 행동, 그리고 그 행동이 상징적인 대상이 아니라 핵심을 직접 겨냥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뉴스는 백악관이 직접 던진 강경 경고입니다. 백악관은 최근 소셜미디어와 공식 발언을 통해 강한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그중 특히 주목받은 단어가 FAFO라는 표현입니다. 이 표현은 행동하면 결과를 보게 될 것이라는 직설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외교 언어로 보면 상당히 거친 표현입니다. 기존의 외교 문법과는 확실히 다른 톤입니다. 왜 이런 표현이 나왔을까요? 앞서 살펴본 두 사건, 베네수엘라 체포와 러시아 유조선 납포는 이 경고의 배경을 설명해 줍니다. 미국은 더 이상 경고를 반복하는데 시간을 쓰지 않겠다는 입장을 점점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말을 듣지 않으면 행동으로 보여주겠다는 메시지. 그리고 그 메시지는 특정 국가만을 향한 것이 아니라 국제사회 전체를 향해 던져졌습니다. 이 지점에서 이번 주 국제뉴스의 흐름이 하나로 연결됩니다. 이번 주 국제뉴스는 사건 하나하나보다 그 흐름이 더 중요합니다. 경고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 행동이 이어지는 구조. 그리고 그 행동은 점점 더 직접적이고 상징적인 대상이 아니라 핵심을 겨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국제 정세는 말의 수위보다 행동의 방향을 보는 것이 더 중요해질 가능성이 큽니다. 원희원이는 다음 주에도 복잡한 국제 뉴스를 한 줄로 정리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